이제 요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현장에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네. 국민들이 막 분노가 폭발한 시점이 10월 29일 날 집회였었어요. 첫 집회죠. 예, 그 첫 집회, 그 전주도 했었는데 그 전주는 많이 안 나왔고, 이제 이때, 뭐, 총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1차였었나 제가 기억하는데 10월 29일에 그날. 첫 집회.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노회찬 의원도 발언을 하고, 그때 이제 김정은 의원도 있었고. 김정은 의원도 있었고요. 무소속에. 그때 이제 발언을 하고 그 전까지는 물론 대선 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3, 4% 왔다 갔다 하다가 네. 10월 29일 이 발언하고 이때 제가 기억하기엔 6분이 좀 넘는 발언을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딱 6분. 집행부에서는 초조해 갖고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이크 하니까 뺏으려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발언 이후에 이때부터 이게 유튜브에 돌면서 그렇죠. 그게 좀 많이 확산.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이때부터 이제 상승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시원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재수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탄핵 정국이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냐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적이 일부 일리가 있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긴 하니까. 근데 그것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발언하고 행동한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반대로 갔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 있나요? 안철수 대표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요? 나름 선명하게 보이려고 강한 발언 좀 진짜 했었죠. 많이 했어요. 예. 서명 맨날 하고. 퇴진 서명을 초반에 그랬었죠. 계속했어 그 후에도. 계속했는데 결국 반대로 갔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게 다른 분들은 퇴진 요구 한다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저를. 무책임하다. 선동적이다. 선동적이다. 예를 들면 거국 내각해서 적당하게 해야지 무슨 퇴진이냐. 그러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상당히 곤란했죠. 그 다음에 제가 탄핵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 형사 범죄를 저지른 거, 그것도 직접 주범 형태로,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거 탄핵 사안이다 이게. 라고 해서 탄핵 얘기를 해도 저 한참 비난받았거든요. 저거 자진 사퇴 시켜야지 탄핵해가지고 시간 끌고 지 선거 유리하려고 그러다 뭐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형사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안종범 진술 때문에. 이거 박근혜가 다 시켜서 했다고. 그럼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벌해야 된다. 그게 공화국의 가치, 평등의 가치를 진짜 실현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표현한 좀 과한 표현들 중에 이런 게 있죠.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수갑을 채워야 된다. 근데 이거는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너무 비정상인 거예요.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직에서 해임되든 또는 사퇴해가지고 청와대를 나오면 그 순간에 중범죄자 주범인데 당연히 수갑 채워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과격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야 된다. 박근혜는 사실은 박정희의 그렇죠. 그 신화와 함께 저거잖아요. 망령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옆으로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거를 무덤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이런 거 했다는 이유로 과격하다고 하는 건데요. 글쎄 그냥 이런 과격한 발언 때문에 국민 대중들이 야, 저 사람 우리나라를 한번 소위 지휘할 선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국민이 단순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세계의 정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에는 대중들이 그냥 고립된 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인들이 사실은 대리인인데 사실은 지배를 하면서 동원했잖아요. 조작하고 동원하고 리드하고 개돼지 취급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랬는데 지금은 이 대중들이 이 네트워크로 쫙 무장을 하고 있어요. 소통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인 격차가 너무 커서 대중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이 너무 커졌어요. 격차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드디어 대중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정치 세력들을 기성 정치 세력을 뒤엎는 상황으로까지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샌더스를 지지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샌더스, 그런 트럼프, 비슷한 마음이 영국의 브렉시트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는 핵심은 제가 보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중이 모래알처럼 분리된 개인들 그리고 예. 대중을 모아놓으면 예. 모래더미처럼 아무 생각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신경망으로 쫙 연결돼 있는 하나의 그 진화된 집단 지성을 가지는 예. 하나의 진화된 좀 인격체, 유기체 이런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한 것이다. 그 정도가 매우 큰 거죠. 예. 과거와는 다르게 정보의 전달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일종의 합의, 집단적 합의를 이루는데도 순식간에. 그러면 그 말씀으로 그냥 이재명은 파퓰리스트다라는 거에 대한 반론이 그대로 반론이 아니라 파퓰리스트죠. 네. 그러니까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나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리인을 뽑아서 대리인이 주권자 뽑은 사람의 이해를 잘 대변해서 다시 지지를 받게 하는 거. 네.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원래. 네, 네. 예? 그 과도 체제 이런 거에 반대말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변질되긴 했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기본적으로 대중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 본질적인 면에서 그 파퓰리스트라는 건 나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죠. 안 한다. 예. 나쁜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지. 예. 파퓰리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 복지 정책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예산을 아껴가지고 세금 더 걷는 것도 아니고 빚 갚아가면서 복지를 증진하면 이게 헌법 34조 2항에 있는 복지 증진 의무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사실 잘하는 거거든. 네. 그 진보의 가치도 아니고 보수의 가치고. 근데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잖아. 근데 누가 비난하냐면 김무성 같은 사람이 그런 거죠. 네. 자기는 안 하거든. 예를 들어 박근혜. 뭐 청년배당 뭐 그런 청년한테 돈 줘가지고 인심 쓰는 거 누구 못하나요? 이렇게 나 비난했거든요. 올 연초 기자회견에서.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박근혜는 못해요. 네. 창조 경제에 써야지 그런 쓸 돈이 없어. 마인드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저를 비난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지 않으니까. 네. 세금은 자기들이 쓰는 거지 국민한테 주면 버릇 나빠진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포퓰리스트 나쁘죠. 그런데 어쨌거나 파퓰리스트적인 속성, 성격 내지는 대중한테 어쨌거나 호소했던 그런 멘트나 네. 이런 것들이 이재명 시장님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작용해가지고 운 좋은 분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역작용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바로 상황이 그것이 근데 앞에서 보여주셨던 이재명 시장님의 라이프 스토리와 안철수 의원의 라이프 스토리가 너무 상반되다 보니까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삶에서 녹아나온 얘기인 것 같고 안철수가 하는 얘기는 만들어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이런 게 크지 않았겠어요? 뭐 저는 뭐 안철수 씨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사실은 대중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눈 1억 개를 가진 한국의 국민들 예. 보면 눈 1억 개, 귀 1억 개, 예. 입 5천만 개를 가진 하나의 이제 그야말로 인격체. 예? 집단 지성을 가진 인격체라고 보면 사람들이 내면을 그대로 들여다본다는 거죠. 네네. 보통 무시하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종편 있잖아요. 종편. 예. 아까 종편 말씀하셨는데 종편들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네. 총선 투표 개표할 때까지도 이 종편 쪽은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어요. 네, 그러고 있었죠. 예, 180석이나 200석이나 이러고. 예. 그런데 국민들이 거기 전혀 속아는 의미 가지 않고 실제로는 종편이 국민한테 속았어요. 네. 국민이 속은 것으로 속았어. 결론은 국민들이 전혀 거기 넘어가지 않고 자기 판단을 해버렸죠. 네. 예측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대중들은 조작 가능한 동원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 지성을 가진 인격체로 진화한 게 맞습니다. 예. 물론 그 강도는 점점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혹시 형님 형수 있잖아요. 형수님이 형님 뭐 하는지 딱 보면 알잖아. 말 안 하고 아무리 뭐 뺀지라고 딴 얘기해도 다 알아버리거든요. 시장님은 앞으로도 그러면 대중의 집단 지성을 믿고 가겠다. 저는 그것만 믿고 갈 그러시네요. 겁니다. 네. 그냥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일종의 뭐 다크호스 내지는 페이스메이커로 인식이 되고 있다가 네. 진짜 이제 대권 주자로서 됐구나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집사람이 생협 활동을 좀 열심히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게 남편이 누구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분들이 요즘 들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니네 남편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느냐라는 거를 그렇게 물어본대요. 집요하게.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당연히 문재인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시장하고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 저렇게 올라간 거에 말하자면 너네 남편도 환호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시장님한테 어떤 거는 기대나 이런 것들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폭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다운되죠. 말이죠. 네. 예. 처음 이제 여론조사에 다운이 되니까 봐라 이제 사이다는 김이 빠지는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빠질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조정 보는데 국면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람들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대중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진짜 취급을 합니다. 예.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 진짜 주인으로 취급받아야 되고 예. 또 그렇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봤거든요. 예. 앞으로도 그럴 거고 거기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딱 처음에 발견을 했어요. 예.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전에 못 보던 사람인데 괜찮아. 와 어쩌다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때도 좀 묻었고 그래서 다시 또 연구해요. 예. 그다음에 또 판단 또 다시 하죠.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자꾸 반복되죠. 대중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얘기해 보니까 무슨 뭐 기초단체장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막 다른 사람이 또 좋다고 하니까 나도 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흠이 좀 있거든요. 네. 예, 또 그 흠들 또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판단하고 이런 과정이 또 계속 진행되겠죠. 그 와중에 시장님의 실수도 분명히 있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있죠. 그 네. 경원대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실수는요. 광고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